안녕하세요. 주간 브리핑 하이바이브를 맡은 평화네트워크 이재원 간사입니다. 하이바이브는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이슈들 중 5곡지를 선정해 약 5분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출연 예정 소식을 듣고 지인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일상 속의 진정한 안보를 외치며 고민 상담은 안 받냐, 신청곡도 받아달라, 이런 요청들도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브리핑 시간이 5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나면 그때 다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개성공단 정성화입니다. 남북은 지난달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남북공동위원회 1차 회의 그리고 산하 4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재가동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이것이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지난 2일에 열린 1차 공동위 회의에서는 우리 측의 서해 군통신선 재개통 요구로 시점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일 이 통신선이 정상적으로 재개통됨에 따라 어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공단 재가동 시점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오늘 새벽까지 계속됐는데요. 오전에 들어온 뉴스에 의하면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서 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방송의 묘미는 적절한 광고인데요.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www.peacekorea.org로 들어가시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기업지원 부장을 지낸 김진양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님의 인터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 소식도 궁금하실 텐데요. 상봉 행사가 오늘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남측 상봉단의 숙소입니다. 지난 3일 우리 정부는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 호텔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북에 전달했는데요. 북측은 두 호텔이 금강산 관광으로 예약이 다 찬 상태라며 이를 거절하고 해금강 호텔과 현대생활관을 숙소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이들 두 숙소의 안전 문제와 협소함을 이유로 북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초기 요구대로 외금강, 금강산 호텔을 이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시리아 군사 개입 여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1일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요. 31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공격이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이라 주장하며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월요일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라는 중재안을 들고 나오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의 통제에 맡겨 폐기하고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하면 미국과 서방은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반응은 어떨까요? 시리아는 이미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이 안을 수용했다고 밝혔고 국제사회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인데요. 미국 의회는 오늘로 예정돼 있던 군사개입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연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10일 밤에 있었던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의 중재안이 성공할지 예상하는 것은 이르다며 외교적 방법에 시간을 주겠지만 군사개입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평화운동 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는데요. 지난 9일에는 평화네트워크를 비롯한 20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백악관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에게 트윗 보내기 액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peacekorea.org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 협의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합의대로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뒤집고 북한의 핵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환수를 연기하겠다고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번에 연기가 되면 이명박 정부 때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연기되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구에 대해 미국은 아직까지 예정대로 전환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연기 때도 예정대로 반환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경우라서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내용입니다. 후보로 올랐던 F-35A와 F-15SE, 유로파이터 이 3개 기종 중에서 F-15SE만 단독 후보로 남게 된 상황인데요. 나머지 두 기종은 정부 예산안인 8조 3천억 원을 초과해서 사실상 후보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F-15SE는
40년 전에 설계되어서 개량한 것으로 계속해서 성능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총 사업비를 맞춘 기종을 단독 후보로 상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검증 절차 없이 졸속 추진되었고 능동적인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무한 군비 경쟁과 전쟁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5가지 이슈들을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